안녕하세요. 성동시민노동법률학교 한희성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는 노동자의 생계를 어렵게 만들고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며 결국 노동자 본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사회적 살인으로 불리웁니다. 이러한 해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노동자의 기책사유에 의한 해고와 회사의 기책사유에 의한 해고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기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일반 해고와 징계 해고가 있는데 실무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회사의 기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우리가 흔히 정리해고라고 하는 경영상 해고가 있는데요. 이런 모든 해고는 당연히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정당성은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크게 해고 절차와 해고 사유 두 측면에서 판단됩니다. 먼저 해고는 해고 시기와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보해야 되고 이 서면 통보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 서면 통보와 많이 혼동하시는 것이 바로 해고 예고입니다. 서면 통보는 구두로 해고할 경우 생기는 사실관계의 존부에 대한 다툼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면 해고 예고는 급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노동자의 생계 곤란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3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부당해고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징계 절차를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그러나 징계 절차를 정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체적 정당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예컨대 회사에서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고 사유가 실제로 있는 것인가를 따져야 합니다. 반면 내가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일로 해고까지 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따져야 하는데 이 둘은 당연히 접근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는 두 번째 해고고 이 해고는 해고까지 하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니냐 따지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무단횡단했다고 총으로 쏴 죽이는 것이 적정한 것이냐의 문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는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 것이냐를 다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유가 해고까지 될 사안인가를 다투는 것입니다. 이 둘은 무엇을 입증하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 결정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해고 사유를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해고 사유를 정했다고 모두 정당한 것이 아니고 앞서 말한 것을 모두 따져봐야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사의 기책사유가 있는 즉 경영상 해고입니다.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은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느냐, 둘째, 해고 회피 노력이 있느냐, 셋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고 당사자의 선정 기준이 있느냐, 넷째, 근로자 대표와의 50일 전 사전 협의가 있느냐 등이고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야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현재 대법원 판례는 합리적인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해고 요건을 완화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해고 회피 노력은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바로 해고해서는 안 되며 근로시간 단축, 유무급 휴직, 배치 전환 등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그래도 어렵다면 해고하라는 것으로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노동법의 근본 취지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영상 해고는 그 특성상 집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누굴 해고 당사자로 선정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여성이란 이유로, 단순히 연령을 이유로 하는 해고는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영상 해고를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요건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50일 전 근로자 대표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명문에 분명히 사전 협의를 하지 않으면 부당 해고로 볼 수 있음에도 대법원에서는 이를 인정치 않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상당한 비판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당해고 구제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절차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개월 이후에는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는 없고 민사소송으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며 질문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구제 신청을 할 때 신청 취지를 기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신청 취지에 원직 복직과 해고가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런 것들을 기재하면 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이 신청 취지에 기재된 내용대로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해 줍니다. 요즘은 부당해고된 직장에 다시 돌아가기가 꺼려져서 임금 상당액만 청구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해고 싸움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먼저 사직서를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직서를 쓰면 이것은 본인이 그만둔 것이기 때문에 이후 어떠한 법적 분쟁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해고되는 마당에 굳이 사직서까지 써주실 필요는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은 실업급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